이 하다보다 새 회장이 그 영배 씨라고 그분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분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은 아주 숨기는 공부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분은 그 붓글씨에 있어서는 여기 이쪽 지역에서 명필이십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여기 화담사 영당 허수에 제가 찌그러져서 다시 싹 보수해서 지셨지 않습니까? 그분 상량문을 바로 이 회장, 새 회장이신 영배 씨가 친필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하니까 너무 안 알아주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필력과 공부를 연마해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보다 그 화담사 오전장 자리가 관심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래갖고 놀이 감투 노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경쟁 속에서 또 이분이 뚫고 당선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화담사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화담사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표거를 통해서 일어나서 갖고 당시 당선했지만 또 그태 안 내려고 조용히 이체 말 않고 여기 지금 준비하고 조직한 다음에 이 처지하랍니다. 그랬지만은 근래에 와서 이제 또 그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정부 보조 받아서 여기 지금 오래된 집들 옛날보다 뺑기 칠했지 않습니까? 니스 칠했어. 니스 칠하면 껍다가 있다가 굳어버리면 안에 나무 속이 썩어본단 말이에요. 니스 칠한 부분들 다시 지금 그 보수하기로 해갖고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들에 관한 속에 있는 니스 외 껍데기 말고 속에 썩어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단청 내지 그 뭐라고 할까 부패 방지 조치를 지으기로 해서 이번에 5월 말부터 시작하면 6월 동안 한 달 동안은 완전히 여기 이 건물 전부 그 부패 방지하는 단청 치는 작업으로 보내기로 됐다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다음은 공부하는 문제는 조금 쉬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리 몇백 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단 문제는 느닷없이 그렇게 계획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래갖고 여기저기 공부를 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바쁘더니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방법이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 여기 제가 화담사 들어오기 전에 공부했던 데가 조선대학의 그 서은 또 꼭 이름 좀 문명란. 예? 문명란. 이 문병난? 네. 문병난 민족 작가 그 우리는 만나야 한다. 태양 얘기보다 큰 유명하셨던 조선대학 그 문필 대표자이셨던 문병난 저번에 결의형전 제 형님이십니다. 그 형님이십니다만 그분이 계셨는데 그쪽을 돌아다녀서 특히 그걸 지금 담당하고 관리해왔던 사람이 이번에 5.18 노역 담당관 책임을 맡았던 이 황일봉 남부청장을 지냈던 후배님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염려 마십시오.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게 됐다고 이제 확정됐다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거기도 예산도 없고 힘없어서 저 관리를 못하니까 지금 어디다가 옛날 그 문병난 선배님은 글들도 다 지금 다시 전시할 수가 없어서 다시 어디다 잠시 그리고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번 동안에 금년 말까지는 여기를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와갖고 그다가 연적 얘기하고 다니다가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한국학이 중앙연구원에 안병기가 회장 됐다가 했고 그게 지금 한국학이 무시당했던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연구원이 옛날 말하자면 공무원 교육원 자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방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연락을 했더니 거기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을 몇 개 빌려갖고 쓴데 그것을
처음에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갖고 빌려드려야죠 했는데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 한 층을 빌려 쓰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보다 마음대로 쓰라고 여기에다 내는 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 듣고 나서는 그럼 별 수 없지 그러고 말았더니 또 아침에 그 회장이 전화를 해갖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을 때 이상은 이게 아니라 도움이 될 일이만 하고 안 되면 아무 말 말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그동안 진행된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공부했던 여기 양동시장에 있는 금호 빌딩 거기에 14층인가 16층인가 그 강의실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은 빌려줄 것 같다고 한다고 그래서 대충 어저께 현실 얘기를 했더니 절차를 좀 취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내 조카 묻어보고 그동안에 나를 도와줬던 서명권 국장호가 둘이 해서 대충 합의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제가 여기 묻어 덕교하고 같이 가서 현장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확정해가지고 여기 오고 얘기는 지금 그럼 이제 내일 금요일 날은 여기 뭐 다른 행사가 있어갖고 여기서 강의를 못 온다고 하니까 이 다음 수요일쯤에 수목 이틀 동안 마지막 쓸랍니다. 그때 결과를 오늘 갔다 온 결과를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아마 그쪽에 수목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까지 쓸 수 있을지는 아직 오늘 가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해나갈 때는 안 오고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자리고 이게 어려워지냐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공부할 만한 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가 공부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대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최선 다해보자. 그것이 바로 윤국 선생의 경몽요결에 설명하신 근본적인 방법 아닙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에 바로 공부하지 않고 내명하고 시간 기다리다 보면은 결정적인 시간을 가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대로 지난번에 이 눈치 보고 드리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할 때가 어디냐 그러면 실제는 여기 들어가다가 설명했다가 말았다가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 4장 5장까지 보자면 공자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보자면 어째 중용 공부를 중용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용이 행해지지 않는다. 중용이 행해지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그 한탄 하셨던 것이 중용을 행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다시 눈을 뜨고 봤더니 말 대신에 실천을 하고 계신 사람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연임금의 계승자인 수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은을 공자님이 눈을 또 보니까 짤뜨경 소리 않고 떠들지 않고 바로 실천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게 가고 있는 사람이 수은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교재로 보자면 53페이지에 나오는 제6장의 대기는 아지자로 쓰여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지자보다 나지자를 쓴 지혜지자나 나지자 빠져버린 아지자나 똑같이 썼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큰 지혜를 가진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고방식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은 대목에 관한 53페이지 제1절로 보자면 수은은 지혜를 가지고 중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그러면 양쪽 주장들 입장을 다 포용해가지고 그 여러 주장 중에서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놈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화합해내는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자면 논쟁으로 따져갖고 이기려고 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주장들,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조화롭게 완성시키는 지혜롭고 조화롭게 완성시키는 하나의 그
수행의 기술로 보자.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이 중용이야말로 양쪽의 입장을 모아서 중을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집중입니다. 중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조화로운 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묘추란 말입니다. 묘추를 만들어내는 영도 예술이다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용을 위해서는 정성을 가지고 화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머리 써가지고 이론적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강의 끝나고 설명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집에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섯 번 읽어봤더니 지난번에 내가 안 치고 설명했던 것이 택도 없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용은 중간에 절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절충을 향해서 결정적인 중용 문제는 절충을 향해서 구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일종의 생물학적, 생존적인 노치기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봐서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아무리 늦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따 느꼈던 것들을 오늘은 특히 다시 이 53페이지 제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서 집의 양용을 중하여 가지고 요출해 나가야 그런 영도자의 왜냐하면 이 예술이다. 영도 예술이다 한 말은 주장을 화합시키는 예술이지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 난 설명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정성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의욕에 의해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것을 설명한 뜻이 있어서 아무리 시간이 늦을지라도 오늘 좀 빨리 할지라도 이것을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오늘은 53페이지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드시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56페이지부터 나오는 나쁜 것을 덮고 좋은 것을 키워가지고 서로 간에 큰 조화를 이루어가는 내용으로 설명한 것에 도달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잔소리가 길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바로 여기서 들어가서 지난번에 여기 말하자면 53페이지 1장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1절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 본질들 간단히 요약해 가면서 바로 읽고 해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53페이지 제6장 그 근본 취지부터서 원전과 그 내용의 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제1번에 해당하는 해독편을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독편은 다시 말하면 이 순의 대지혜가 어떻게 해서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실사구시해 나가는 분석적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56페이지로 2장 2절로 넘어가서 나쁜 것은 덮고 좋은 것은 펼쳐 알아먹기 쉽게 설명해서 그래 글로 말미암아서 율인안인자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행동을 자제하고 자기 행동을 편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율인과 안인은 스스로 자기들이 마음을 들고 깨달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3절에서는 57페이지에서는 바로 말하자면 양장하고 피단해서 좋은 점은 자꾸 키워내고 나쁜 점은 스스로 자꾸 덮어나감으로 해서 그래서 이 양위주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틈으로 목표 본질적 목표를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습니다만 이 3절에 해당하는 장점은 끌어올리고 단점은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뭘로 해야 가꾸고 키워나가고 힘 모으는 데가 중점을 둔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방법적 가설을 방법 분석해 갖고 아주 말하자면 그 3절 부분에서는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장점 키우는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나중에 충분히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다시 오랜만에 어떻게 보자면 중용 공부를 하다가 오랜만에 내 둘려갖고 저도 다시 들어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고 뒤에고 연결 얼렁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53페이지에 있는 제6장 대지의 원전을 한번 보십시다. 원전은 지금 말하자면 한 2500년 전에 쓰셨던 내용들을 갖고 근본 원리를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차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는 기대지하여 순이란 사람이야말로 대지하여 큰 지혜를 가진, 이 지혜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도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큰 도량을 가진 사람 아닌가, 도량 가진 사람이었어 라고 보신 것이고, 수는 왜 큰 도량을 가졌냐, 수의 장점을 간단히 서너 가지로 설명해 보자면, 수는 호, 운, 호, 찰, 연하고, 이걸 어째서 이거 어쩌겠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열게 편안하게 물어봐갖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말 내용들을 호찰 하나도 빠짐없이 호찰 잘 받아들이고 좋은 뜻으로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저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에 관한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뜻이 말하자면, 수는 호문하여서 이 호찰 이연 말하는 사람의 그 말 뜻을 좋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왔다 그 말이다. 저 사람 말이 뭐냐, 평범한 말도 이연이라고, 보통 말도 좋은 방향으로 풀어서 받아들여왔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저게 이 수인 호문 이 호찰 이연을 1번 쓰고 이 호찰 이연 2번을 쓰고, 물어볼 때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대답은 놈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앞에다 1번, 2번 쓰고, 그 다음에도 그 말 속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악, 이, 양선, 악의 요소, 나쁜 말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잘 표현된 말들도 있다. 그래서 볼 때는 나쁜 것, 너무 헐뜯는 말, 그런 것들은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 양선, 좋은 말 뜻을 혹시라도 이겨볼까 싶으니까 좋은 말 뜻을 넉넉하게 풀어가지고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양자는 끌어올릴 양자고, 은자는 덮은 음자죠. 감출 음자예요. 그래서 난 비난하고 뭐라고 한 소리는 딱 덮어버리고 좋은 내용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있어서 말 속에서 집기, 양, 단하여서 그 말 속에 있는 점 중에서 정반대되는 논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핵심 부분에서 단자는 꼬투리 단자니까 핵심이라고 했다. 그 핵심의 논리의 핵심 쪽을 꼭 빼놓지 않고 마음속에 정리해 가지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아갖고 용기중, 그 여러 가지 모은 것 중에서 기중, 얘기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화 속에서 그 핵심 부분이 가운데 중자를 중을 뭐라고 하면 핵심이라고, 마음심으로 볼 거 아닙니까? 핵심, 중심적인 문제들을 마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쓸용자 받을 용자고 있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민, 이것을 어떻게 우리 백성들한테 도움이 된 방향으로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용, 중을 어디다 쓰냐, 배운 그 뜻, 핵심 말을 배운 것들을 갖고 앞으로 백성들한테다가, 나라에다가, 민족과 국가에다 돌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어디로 돌리냐, 공동체로 돌린다. 그러니 이것이 이 기사, 이러기 때문에 사자는 이 사자 이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기사로서 이위 순호,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이라고 하는 분은 순이요, 이 세상에 유일한 순이요, 순임금이라고 하는 분을 사람들이 순임금으로 불을 호자 모시고다 물러보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문제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6장에 나오는 수는 대지혜입니다 말을 왜
전혀 왜 안 하냐고만 나무랬던 것이 아니라 공자님 나무래다 보니까 수은같이 말 대꾸를 않고 속에 다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계셨던 것이나 하는 것을 설명 주었습니다. 이 앞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대로 왜 중용을 실천하지 않아? 왜 안치기만 하고 너무 안치기만 하고 넘어나가버려? 그런 내용들을 다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명제에 대한 대응된 다른 명제로서 없다고만 나무래기만 했는데 거기에 수은같이 다 받아들이면서도 태없이 속에서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달아가는 분이 계시더란 말다. 그 내용 보자면 앞에 5장까지에 있어서 헛짓거리하고 생각 않고 했다고 나무래는 것하고 대조화된 방향으로 바로 공자님께서 순을 설명하실 때 이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순이여라고 하신 것은 변증법적으로 대조적으로 순과 그 앞에 중용을 모른 짓거리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 헛짓거리라고 나무래는 것과를 대조해서 공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쉬운 말로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역석입니다. 자, 공자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은이 난도부시 최지혜적이나 수은이야말로 이분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니까 수은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순을 들어서 앞에까지 문제를 뒤집어 말씀하시고 있다. 난도 부시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되지 않을까 하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긍정으로 유도해 나가는 의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럼 그 내용을 분석해 놓고 보자면 수는 희환 향 별인 발문, 이제 앞에 있는 대로 수는 별인 남들에게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있어서 희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요. 비비 꽈갖고 대답하기 거부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좋으면서도 마음을 전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수은이 그 다음에 수는 희환 별문 받은 다음에 그리고 또 우에 힘찰 일상 천근적화, 상대방이 별이니 상대방이 남이 대답하는 말에 대해서 보통 말 아주 평범한 말, 그랬어, 우리 집에 밥 먹고 왔어, 그 같은 천근적화, 일상생활에서 쓰는 흔히 쓰는 말을 대해서도, 일상 천근적 말에 대해서도 그냥 얼렁덜렁뚱땅 보는 것이 아니라 힘찰 애정을 가지고서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힘찰, 그 안에 들은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도 안 놓치려고 다 관찰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질문을 했으면 그 말로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대우 별인적화,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한 말에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수는 은거 궤적, 궤적이란 말은 파괴적인 그 괴는 허물어진 공격적인 나쁘게 허물어진 궤적입니다. 허물어뜨리는 것들은 은거, 공격적인 것은 은거 덮어서 감춰버리고, 이 선양 호적, 그 속에 말 속에 들어있는 호적, 좋은 힘이 있는 것만을 들어서 선양, 잘 따뜻해서 100%니까 정성을 붙여서 양 끌어올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대화를 하다 보면 파괴적인 것, 못된 것은, 손해가 된 것은 덮어버리고 도움이 될 것만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합, 대립적 양방면, 그리고 이 얘기 속에서 서로 간의 뜻이 충돌하는 대립적인, 부딪혀지는, 그리고 모순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는 창합, 대립적인 것들은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운용,
부합 중용기 도적 원칙. 그래서 두 개를 짜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조절해서 절충해서 서로 간에 합치면 덜 부딪히겠느냐 덜 깨지겠느냐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하면 운용 부합 중용 중용의 도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용의 도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서 운용을 어떻게 했냐면 그 칠이 평민 백성들이 알아듣고 쉽게 이치에 맞게 칠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말을 순임금은 싸붙인 방향이 아니라 모순을 노출시켜서 불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이런 뜻이요 해서 양쪽의 이견들 모순이 아까 대립되어지는 것들을 안 붙이는 방향으로 부합 중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그 문자 보십시오. 안 붙이게 하려고 살려나간 방향을 얼마나 머리 써가면서 이론을 정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적어도 백성들이 알기로는 서로 간에 싸우는 방향이 아니라 이치로 받으면 이런 점도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 저런 점이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부합이 되겠구나 하게 반 방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말은 특히 문제는 운용 부합 중용기 도적 원칙하여서 그 칠이 평민 부분이 아주 중요한 앞의 부분에 관한 모순을 대립시킨 것을 싸움 안 붙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운용 부합하여서 중용도리 맞고 부합시켜 가지고 그것을 칠이 평민 백성이 칠이 이치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화시켜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6번 번호 붙이면 이 인용 번호 문단성을 보자면 6번을 운용 부합 앞에다 붙인다면 6번 문장이 실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갈라진 것들을 한테로 모아놓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치시 그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 7번을 써서 이렇게 하여서 바로 순지소이 위천하 백성이 옹대 여친진 낙도적 원인파 이것이 결론으로 7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놈이 붙어도 안 부딪히게 하고 따뜻거려 갖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갔던 것이 수는 인품이고 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치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지 소이 순이 하는 신 소이는 하는 바는 순이 해왔던 것들은 위 천하 백성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뭐냐 옹대 백성들이 옹대는 받든다고 떠받든다 말이죠. 백성들이 떠받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지는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내는 모습이 지진이죠. 진진 낙도적 원인 그래서 그 수는 뜻이 모든 백성들한테 다 즐겁게 끊임없이 낙도적 즐거움 그렇구나 물팍을 치면서 그래 스님의 말씀 맞아 그렇게 해서 낙도적 이 스님의 말씀을 즐거운 도리로서 옹대 받들어 오시게 해왔던 원인이 거기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사가 이 위수다. 이것이 바로 순위로 인정되었던 까닭이라는 말을 풀어서 알기 쉽게 얼마나 자세한 내용으로 부담 없이 되게 합니까? 저로서는 앞에 원문장을 역석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빠짐없이 그러나 받아들이는데 아주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글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이 녹아버린 것 같은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앞에 왔던 그 공자님 꾸지람을 받게 해갖고 순임금 말씀에 의해서 다 중용으로 소화되는 것을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양용하여서 중한다. 그 대목이 아주 이론적으로 알아야 한다. 양쪽에서 주장한 것들을 양쪽의 이론들을 다 양용을 받아갖고 양용이란 양쪽 주장이요. 양쪽 주장들을 딱 모아가지고 집합어가지고 그 중에서 서로 모아질 수 있는 것 중을 그러니까 가운데 중만 아니라 모을 중자로 보였다. 서로 화합될 수 있는 것을 갖고 그놈으로 딱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없이 많은 논쟁이 나오면 그러니까 싸움 붙인 것이 아니라 그게
파악될 수 있는 면 쪽으로 집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용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집중 가운데로 모아 가지고서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말하면 소걸출적 영도 예수다. 지도자가 중용을 통해서 도달해 나가야 할 걸출적 예수다. 뛰어나는 영도자의 걸출란 말은 걸자가 뭐냐면 혹을 걸자죠. 영웅 걸자이. 그렇게 뛰어난 영도자의 인격에 따르는 소양에 따르는 공동체의 방향을 영도 제시해가는 예술, 보통 기술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영도 예술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마음 진짜 법법의 신법이다. 마음 쓰는 방법이다. 제 입장 부분이 좀 잔소리가 많아 죄송합니다만 흔들어 하십시다. 제 입장에서 그냥 저 입장에서 앞에 있었던 그 입장 하지만 저 입장이라는 제 6장 본문이죠. 순이 하셨던 말씀은 공자가 통과대 순적 찬양하여서 내 초달 자기하여서 대구 수신하고 공자께서 순임금을 가지고서 순임금의 대화를 통해서 이 찬양 순임금을 찬양하는 말을 가지고서 통과해서 찬양하여서 내 표달 자기의 마음을 어디다가 전달하냐. 표달은 전달하는 거였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대우 수신. 우리가 갖춰야 할 공자님 자신에 대한 수신의 방향으로서 첫째 얘기고 우리 자신에 관한 마음의 교훈으로서 여기 말하면 대우 수신은 교훈이라고 했다. 우리 교훈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개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치국적 관점 이 생각을 나만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받아들이자 한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이 두 번째다 그 말이다. 그래서 공자님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나 개인적인 수양으로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에 있어서는 치국적 관점 모든 백성들에게 다 받아들여야 할 다시 말하면 국민적 조화 민족적 통합을 위한 내용으로 장난치기라고 언론기관에서 히트치라고 하지 말고야 국민 화합시킨 방향으로 거의 전개해야 한다 한 방향으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셨습니다. 설명하기에 따라서는 여기 제2장 공자가 통과대 순적인 찬양을 순임금 찬양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모든 국민의 통합적 방향으로 받아들이자 한 내용으로 설명의 말 자체가 말하자면 이 순을 통해서 국민 화합의 방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같이 뭐 언론은 자유 핑계 대갖고 말만 나오면 트집 잡아갖고 히트 나와갖고 싸붙이고 이가 붙이고 있는 체제와는 저 반대되는 논리를 여기서는 지금 대지혜의 순을 표현해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실사구시의 실천적 과제로 설명한다면 얼마나 많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지금 53페이지 4줄까지에 있어서는 아주 총론적인 입장에서 일반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치국적 관점, 국민들 화합 방향으로 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 보편적인 국민 통합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넷째 줄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호흡은 물어볼 때 좋게 약점 공격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씀으로 물어서 그 다음에 그 말을 갖고 대답 어떻게 나온가를 이 부분을 잘 봐이 그래서 명찰하도록 호문이 명찰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적당히 잘 받아들인 방법을 문제로 설명했다. 질문과 대답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 설정을 근본적으로 순화시키는 조화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질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대답에 대해서는 질문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그 대답과 질문과 대답의 조화 문제를 설명해 나가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중용을 보면서는 틈만 있으면 문단을 나눠가지고 번호 붙여갖고 또 작은 건 붙여갖고 전부 다 찢어 발겨갖고 분석을 해갖고 그 다음에 분석은 다음에 번호를 다시 묶어서
통합해서 대지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갔던 생각입니다. 신여사 항상 그렇게 분석을 해서 요거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 봐야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조합시키냐 그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이 중용은 단지 째가는 책으로 나와 있는 이 중용이 아닙니다. 여기 설명 무슨 중용이 파고 들어가는 접근 방법, 우리 마음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째 줄, 둘째 줄 들어가면 호흡은 이 명찰 질문을 해갖고 좋게 말하기 좋게 질문해갖고 대답이 나온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똑똑한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명찰이란 말은 빠짐없이 잘 밝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잘 좋은 질문을 했으면 호흡이 차 또한 차 요 전면지 요해 질문을 했으면 첫째 문제는 뭐냐 전체의 대답 뜻이 무엇인가 대답의 전체 뜻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요 전면지 요해 대답은 뜻을 전체를 알아야 해. 그래 안돼 그 긍정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 대지를 소화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도 그런 식 대답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는 적어도 무엇에 관한 근본적인 이런 입장이 있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전면적인 요해라고 하는 개념이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말 속에 전체의 성격에 관한 판단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투철지 자순 그럼 대답 들어놓고 잘 모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투철하게 철저하게 분석해갖고 아까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분석해갖고 그 다음에 자순 그러면 이 대목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충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순이란 말은 다시 자세하게 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을 또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돼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가 무슨 된다가 잘 모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투철지 자순자 3번을 붙였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재능 명백 사정적 진상 이렇게 해서 전체와 부분과 모순에 관한 문제를 펴고 들어갈 때야 재능 앞에서 4번을 쓴다면 그때야 비로소 제자죠. 제자가 비로소 제자. 그때야 비로소 결론적으로 비로소 능이 명백사정적 진상 질문과 대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의 이 상황에 관한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 진상이죠. 본연의 모습을 명백 확실히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능구 변명 별인적 화어리적 표면이사와 심층이사 거기다 또 붙여갖고 심지 설화자 당시의 소처적 환경과 배경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고는 그 배경소에 재능 명백 사정적 원위라고 합니다. 원위와 이 과정까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아주 주제적인 문제 단답 형식으로 대답하라고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례차례 분석해가는 방법이 이 5가지 밑에 있는 원위와 과정까지를 쓴다면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일단 그 주제에 관해서 전체를 파악해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여기 짧지만은 53페이지 저 1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분석하는 방법 요소를 전체적인 문제와 부분적인 문제와 그 배경 문제와 숨겨져 있는 것 나타나는 것까지 다 설명한 것으로 해서 짧지만은 53페이지 밑에서 5째 줄부터 밑에서 첫째 줄까지 내용 속에는 우리가 분석해 가야 할 대상에 관한 이 연구, 관찰 대상에 관한 것을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자면 통과 배우 구체 사정적인 구체 분석하고 구체 사정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과 구체적인 원인 관계까지 분석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놓고 보고 나서 통과하면 분석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뒤능구 대일계인이 유일계 구체 이 심각적 인상과
그렇게 이렇게 되면 첫째 결론이 뭐냐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 그 사람 개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각한 인상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란다거나 특성이란다거나 하여튼 의미로 볼 수 있죠. 그 사람에 관한 특별한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구 제 구체적인 인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성격적 선락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비난을 하고 하냐 불량한 놈이냐 착한 놈이냐 얼마만치 전체를 위하냐 지기 파벌을 이하냐 한 것까지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선악의 성격을 볼 수 있고 그 선악의 성격에다가 파벌을 쓰고 그 앞에 있는 대로서 구체적인 심각적 인상까지 선보를 쓰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도덕적 우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냐 한 것까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품성적인 고학 인품이 높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저질이냐 한 것까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전체를 일목요연 간단히 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 관한 인격과 성분까지를 다 일목요연 한 번에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금 다시 말하면 중용 공부를 하면서 중용에 관한 수양의 입장까지를 인격 수양까지를 안목까지를 훈련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보자면 여기까지를 일단은 분석을 해놓고 볼 때 저는 다시 아까 얘기했던 양용을 집중 양쪽 입장들을 다 모아갖고 중앙에 잡아가지고 연을 가지고 조화로 이익을 하기 위한 제일 처음에 있어서 여기다가 직구 제1단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나눠 보려면 세 번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는데 놔두고 일단은 이것을 53페이지 밑에서 5줄 붙여서 이것을 이 문장을 나누는 제일 처음에 기구로 문제의 제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냉기의 둘째 줄부터 보자면 이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관념적으로 하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거기 이 54페이지 둘째 줄 써져 있는 대로 장기 이래 큰 다수이 다인이 파 양용중적 중하고 양용중하고 이런 방법들은 수천 년 동안에 한 3, 4천 년 전부터도 이론적인 정의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 쓰는 데 있어서 양쪽에 쓰는 이론들을 여러분 집중 양쪽 입장들을 갈라져 있는 놈을 모아가지고 한 데다 모은다. 그것이 이제 집중했죠. 양용을 집중해왔던 방법 같고 그래가지고 그놈 갖고 흔히들 깊이 비용부해야 하는데 않고 그냥 얼른 생생내게 그건 중간 딱 잘라고 합쳐갖고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써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 잘못하면 양용을 중으로 쓰는 데 있어서 잘못해버린다 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방금 집중 중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차례차례 해 나가야 할 것인데 흔히 조급하게 한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54페이지 둘째 줄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둘째 줄까지만 설명하고 나서 좀 쉬려고 생각합니다. 장기 이래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큰 아인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던져왔다. 이 집 양용 중 양쪽 주장들이 있으면 그놈을 한테 무조건 집중 한테다 모아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당주 절중주의하여서 마땅히 모으면 딱 중간으로 절충 중간에 끊어가지고 억지로 모아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주 절중주의에 의존하여서 가히 비판해갖고 그놈을 가히 쉽게 중간으로 와 그냥 극단적인 잘라보고 그리고 중간으로 모아갖고 절중주의로 가히 비판해보려고 해왔는데 이것은 저 완전 일종 곡해다. 모든 문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두 개 있으면 중간 잘라고 붙여라고 해석을 한다면 절중주의로 해갖고
극단적인 놈 짜고 가운데로 모아야 한다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일종의 곡제 편의점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충한다가 나 중용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잘라서 가운데로 붙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런다면 그놈 거기에 그럼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진실 정성스럽지 성년 정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런다면 종 표면 형식상 볼 때는 얼른 쉽게 볼 때는 표면상으로 나타날 때에 있어서는 형식상 간 나타나는 것은 악여선이 내지 이 상호 상반적 양종 경향이다. 언제든지 두 개는 상반되어지는 경향을 가지고서 양종 경향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서로 간 선과 악은 대립적 방법으로 붙어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중으로 억지로 모아갖고 중으로 몰아간다면 이 중은 필연 처우 저양자지간 중이라고 한다면 정반대 대립된 놈이 양쪽으로 모아져 있는 것에 관한 중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종 가치관 가치실질이론 가치관으로 볼 때는 엄밀히 보자면 중이라고 하는 놈은 절불시 악여선의 양자지간에 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놈과 선한 놈하고 두 개를 중간으로 해갖고 억지 끊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중이라고 하는 절불시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중간적이면 절불시 양자지간 수량상도 무원칙적 반절중적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나성과 악의 중간에 있을 수 없고 수량상으로 딱 나눠갖고 50대 50으로 해버리고 한 것들도 이것들도 역시 종 실천 중 총절 출산적 통합 객관균 그래서 총 합쳐갖고 합쳐서 모아서 중간 끊는다고 하는 것도 또 이것도 또 역시 합당적인 것이 아니지 않겠냐. 여자복이 지금 두 번, 세 번 번복이 되어버리니까 얘들 지금 급작히 줄 바꿔져 버리니까 실이 떨어져 버려서 지금 글자를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랍니다. 하지만 그 넷째 줄부터 읽으랍니다. 선과 중은 넷째 줄이라면 선여 악은 넷이 상호 상반적 상반적 중간 경향이고 서로 합쳐질 수 없는 경향이고 일단 그 대목을 제가 알아보고 확인해 주세요. 선과 악을 중간으로 끊어가 합쳐놓으면 절대로 선이 합쳐질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또 중은 필연적으로 처우 저 양자지간 중간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다음 보자면 단시 그럼에도 이것은 종 가치실질이론 가치의 실질에 비추어서 놓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이라고는 절대 불치 선과 악과 선의 양자지간에 머물 수 있는 수량상 무원칙적인 대반절중적 중간에다가 무조건 끊어가지고 절중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종 실천 중 총절의 출례적 합보 객관균 이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드시 총절 전체로 보아서 실천적으로 볼 때 두 개가
합호,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총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무조건 잘라가지고 합쳐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적득 사리기 이적 체가점, 그래서 서로 간의 적득 둘이 만났을 때 사리가 가장 적합해진 아름답게 만나는 것으로 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로 간에 종결적 합쳐진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정학 오류적 대립적 중간중, 그래서 정확히 보자면 오류적과 저 앞에서 정확하니까 오류가 없는 정확한 것과 틀린 것과의 대립의 중간에다가 넣어서 중을 만들면 이것을 중간에 넣는 중으로서 대표 합당을 한다고 한다면 이 대표 합당을 통해서 잘 만들면 기실 공자님이 설득적인 한 성초, 이것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잘 만든다고 한다면 공자님이 설득하시는 이 청초, 공자님이 논증하시는 바, 그 말로는 보자면 택기 선자 이 종지, 그중에 좋은 점은 따르기로 하고 기 불선자는 이 계기, 나쁜 놈은 고치기로 하자 한 말로는 공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 논어수에 나오는데 과연 그런데 여과 인정 타시 개창 선여 악지간적 절중적 이 그다음에 취기 중성, 그런데 이와 같은 공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과 악의 중간적 입장을 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중간적인 절충이 취기 중성, 무조건 가운데다가 그 중간 쪽에다가 넣어갖고 선과 악의 중간 쪽으로 절충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찌 기비 이 황유 전륜지지, 이렇게 내용의 구체적인 딱 조합되는 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중간에다 맞춰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류 중에서 즉 잘못 만난 것 중에서 전륜 가장 뛰어나게 잘못 만난, 쉽게 말하자면 이 기비 이 황유 전륜지지, 가장 억지로 만나는 가장 이론이 모순되어지는 것을 이 지극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억지로 짜맞춰갖고 검증도 없이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여유있게 풀어서 문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기억하고 것을 차례차례 알기 쉽게 풀어가랍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 문제로 보자면 양용중하여서 그 다음에 이 집중하여가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부터서가 이 내용이 절대로 무조건 중간 끊어가지고 합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구체적인 내용 부분까지가 조화가 되어져 가지고 중용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까지 있어서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 비기 황유 전륜지지, 이것이 어찌 이론적인 가장 모순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로 봐서 억지로 맞추면 가장 모순된다고 말씀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만나면 양용중 하여서 그부터 나온 것은 번호상으로 해서 앞에 둘째 줄에 있는 것은 2번이라고 나가면 3번이라고 해갖고 앞고 이것을 지금 기승전결로 볼 것이냐는 아직 별로 못 내렸습니다만 이렇게 대조해 보자면 앞에 치는 억지로 짜맞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에 비해서 여기에 처음부터 나온 것은 양용중하여서 유우 집중하여서부터 설명된 것은 그러면 짜맞히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알맞게 조절을 해갖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부분도 맞추지 않으면 안 되고 정도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중용은 구체적이고
이 어느 부분에도 깨지지 않는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을 못 들어갔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 이 집 양용 중에서 개유 집중하여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용은 절대로 한꺼번에 모아갖고 모아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부분도 다 결합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용을 하면 안 된다. 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불려가지고 세분해 버리니까 얼른 보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딱 중간에 있는 대로 그러면 집 양용 중 하여서 개유 집중 그라 앞에다가 3번이라고 중용 3번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대로 가서 다시 한번 그 시간 내서 설명하기로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면 앞에 지난 2번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54페이지 두째 줄부터 10째 줄까지 온 것은 뭐냐면 무조건 중간을 딱 맞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가서 부분까지 맞지 않으면 중용이 아니다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뭐 설명을 하고 보니까 그 문장이 다 갈라져서 어렵습니다만 좀 쉬었다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쪽으로 실력이 되죠.